그럼 여기에서 감가상각 있죠? 감가상각은 좀 볼까요? 감가상각은 얼마를 했냐면 152만 원에 잔존가치가 2만 원이네, 그죠? 2만 원 빼고 그거를 5분의 뭡니까? 5년이니까 정액법이니까 1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바로 그죠? X 1차 연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X 1차 연도에 했고 X 2차 연도는 똑같잖아요. 152만 원 2만 원 곱하기 5분의 1인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12분의 얼마를 한 거예요, 지금? 8개월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8개월 하니까 요거는 요만큼이 누계액이 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50이니까 3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50이고 20만 원. 계산 빠르네. 오늘 50만 원.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2만 원에서 여기 50만 원이 상각이 됐으니까 여기 장부가액은 바로 102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장부가치잖아요. 요 정도를 얼마예요? 공정가치 얼마예요? 공정가치는 100이다, 그죠? 이걸 팔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2만 원 뭡니까? 손실 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손실.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그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쭉 이 삼각 스케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택관리자 회계 원리에서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감가상각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어떻게든 이용한다 한 보통 한 4-5문제 이상은 차지한다고 해도 관념 한 5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우리 학습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얘는 기초부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본은 얼마냐, 기초자본은 얼마냐, 기말자본은 얼마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배당을 하면 자본에서 나가는 거고 증자를 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이런 건데요. 이건 보겠습니다. T를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T를 그래서 접근해보죠. 여기는 기초 재무상태표고요. 이거는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산은 여기 요 금액이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부채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1만 원이네요. 기초 기말 요건 이렇게 되고 기말 자산총액과 기말 부채 총액은 각각 15만 원, 기말 부채는 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단기중 있죠. 현금 배당을 만원 계리하고 지급하였으면 2만 5천 유상 증자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3만 원일 경우에 기초 부채 총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X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초 요걸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점이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것만 알면 그죠?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요 자본의 변동은 여기에서 이제 변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변동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기말 자본 얼마란 말이에요, 요거? 추론을. 첫 번째 제가 번호를 따볼게요. 그럼 추론을 하면 이 금액은 첫 번째가 9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기말의 자본은 9만 원이다 이거죠. 그럼 기초 자본은 얼마냐 했을 때 여기에 영향을 준 요소가 있다, 그죠? 그래서 배당은 뭐야? 배당은 이렇게 만 원, 배당은 감해질 거고, 그 다음에 2만 5천 원 증자. 증자는 2만 5천 원 플러스 될 거고, 자본. 그 단기 순이익은요? 그것도 더해지니까 3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증감의 순증감을 보면 5만 5천 원, 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금액에서 어떤 자본에서 어떤 금액이 뭔고 9만 원이 됐다는 거니까 기초 자본은 4만 5천 원이 됐다는 거고 이 금액은 11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은 X는 6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점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그죠? 기본적인 문제니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이런 회차, 이런 문제는 꼭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있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거 좀 너무 그 계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은 그죠? 이게 60%가 계산 문제니까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출제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그 경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33번부터가 우리 원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원가를 잘 못하는 분도 많을 건데 원가는 대신에 잘 익혀놓으면 굉장히 효자 과목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가는 모든 파트마다 푸시는 자기만의 프레임이 필요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본대요. 그럼 여기에서 T를 그려서 차분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공품 있고 그죠? 여기 이제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 좀 약칭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할 거고요. 여기 기말 제공품 그리고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 X액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이거 몇 거였게요? 해보겠습니다. 기초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쭉 보니까 먼저 기초 기말 요 두 개가 있다 그죠? 6,000원, 5,000원 날리버립니다. 6,000원, 5,000원 이렇게 딱 적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을 찾아봐요. 직접 재료비 3,000원, 직접 2,000원 그렇게 되죠? 3,000원, 2,000원. 그러면 제조 간접비만 구하면 X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럼 간접비부터 가고 여기 요거 간접비 되고 얘는 뭡니까? 본사니까 뭔가 제조원가가 아니죠? 빼고 전기료, 공장 들어가고 본사잖아요, 본사. 아예 아니고 기타 제조. 빨갛게 적은 부분이 바로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요. 이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2,370원?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 쭉 다 더하면, 그죠? 13,370원. 13,370원이 되니까, 그럼 8,370원. X는요? 8,370원.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걸 확인해 보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간추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4번 한번 보죠. 34번에 보면 얘는 최근 2개월간 이 생산량 및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9월에 그죠? 기타 제조원가, 기타 제조원가가 어디죠? X익을 물어보는 거네요. 6월에 뭐 기타 X익을 물어보는 거네요.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추론해야 되냐면 변동비는 그죠? 똑같은 양에 따라 변하는 거고 고정비는 안 변한다는 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직접 재료비는 우리가 변동비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단위면 단위당 얼마가 되죠? 여기 보면 단위가 2원입니까? 20원? 9,000원이니까 여기 단위당 얼마입니까? 여기 2원 되잖아요, 그죠? 맞죠? 맞잖아요. 928이니까 맞죠? 18,000원이죠. 그러게. 변동비잖아요. 이거는 변동비잖아요. 그죠? 2원은 변동비잖아요. 변동비는 요거 하면 똑같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이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변동비니까 곱하기 2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정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28,000이니까 여기 7만원이 돼야 되니까 X를 뽑아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42,000원인가요? 그럼 X는요? 4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동비하고 이렇게 고정비의 성격을 이용해서 이런 그죠 기타 제조 원가를 추론하는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5번 한번 볼게요. 35번 뭐야? 이런 문제는 좀 개인적으로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추정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의 유입액을 추정하는 문제인데 어떤가 한번 볼게요. 좀 그러네요. 자, 한국은 최근 3개월의 매출액은 이렇대요. 이렇게 10만원, 12만원, 10원 이렇게 나온대요. 3개월에. 그러니까 이거를 4월, 제가 저기서 4월, 5월, 6월 매출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별 매출액은 여기 적겠습니다. 이거 10만 원이 되고요. 이거는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5만 6천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여기에 매출액은 현금 매출이 60%, 외상 매출이 40% 구성되죠. 구성 비율이 6대 4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현금 매출은요 6만 원이고 나머지는요 외상 매출이 4만 원 외상 매출이다. 근데 외상 매출은 판매 한 달에 40%를 받는 거예요. 그죠? 판매 한 달에 얼마예요? 40%고 판매 다음 달에 58%가 현금이 되고 나머지 2%는 대손이 된다는 말이다. 그죠? 그럼 6월 달에 현금 유입액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그래서 현금 유입액을 이게 최고 편해요. 제가 간편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그죠? 이렇게 4월, 5월, 6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세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단기에 그죠? 40%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0.6%는 얼마예요? 6만 원을 뭡니까? 60%는 어떻게 된다고요? 현금 회수되는 거죠. 60%. 40%는요. 40% 중에 4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4만 원 중에 얼마가 회수된다고요? 그 다음 판매된 달에 40%. 그러니까 다음 월에는 얼마인가? 40%니까 이거는 얼마죠? 16,000원이 회수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4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달에 얼마죠? 58%가 되니까 요 금액은 뭡니까? 요 금액이 있겠죠, 그죠? 그럼 58%면 얼마가 되죠? 4만 원 곱하기. 그럼 2만 3,2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때는 대손이 나니까 회수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뭡니까? 6월 달에 현금으로 하면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이제 5월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5월부터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되고 6월 달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월에 볼게요. 5월에는 12만 원이다. 그죠? 12만 원을 해서 여기 딱 해볼게요. 여기에, 그죠? 60%는요. 여기에 얼마에 60%면? 72,000원 줘요. 72,000원에 딱 현금이 돌아요. 그 40% 금액 중에서 여기 12만 원 중에서 얼마가 들어옵니까? 40% 그죠? 요 금액은 얼마죠? 48,000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6월 달에 지금 현금 유입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묻히는 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12만 원 곱하기 뭐야? 58% 요놈이 뭐예요? 여기 6월 달에 현금 흐름에 지금 유입한 거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만 원에 58% 하면 69,600원. 요 금액이, 그죠? 6월 달에 들어올 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보겠습니다. 6월 달. 6월 달은 쭉 가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60%만큼 하고 40% 중에서 차지하는 40%니까 16%가 되는데, 그죠? 그럼 60%면, 그럼 93,600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40%니까 62,400원이잖아요. 여기에 40%잖아요. 그죠?
여기에 40% 하면 16% 해도 돼요. 근데 16% 하면 여러분, 그죠?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0.4. 0.4 하면 24,900, 24,0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6월 달에 돈 들어온 거는요, 5월분 이거랑 6월 달에 당장 현금 매출하고 외상 매출 중에 들어온 거 있죠. 이거 하나, 둘, 세 개가 뭐예요? 6월 달에 돈이 들어올 거다, 그죠? 6월 달에 돈 들어온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세 개가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 그죠? 얼마가 돼요? 146, 4빵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안 됐었다면 이거 어려워요, 그죠? 뭐야? 지금 하면 맞아요. 그래서 36번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69,600원. 아닌가요? 응? 왜요? 또 계산 안 맞습니까? 106,000원 곱하기 6.6 93,600원 아닌가요? 가만있어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계산 실수 자꾸 해서 죄송하네요. 제가 여기 또 너무 빨리 한다고, 그죠? 여기 얼마예요? 여기 40%가 얼마죠? 이거 잘못됐어. 이거 좀 고칠게요. 이 산수를 왜 이렇게 못하지? 이 40%는, 여기에 40%는 얼마가 됩니까? 40%면 48,000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48,000원에 40%잖아요, 그죠? 여기가 좀 에러가 난 것 같아요. 1.4 하면은 19,000. 이거는 여기가 꽂힙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48,000원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58%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이 틀렸네요. 48,000원 곱하기 58% 하면 2784. 그죠? 2784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참 계산이 그러네요. 하나, 둘, 세 개 하면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걸 할 때 여기에 이제 40%니까 40%에서 16% 하면 되잖아요. 40%에서 58%에 곱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어려우니까 총액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잘못하면 이게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고칩니다. 고쳐가지고 하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36번 문제가 상당히 뭐예요? 얘기할 게 좀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죠. 지금 보면 예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일단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단위당 P가 얼마예요? 단위당 P는 20원이에요. 단위당, 그죠? 변동비는요? 15원이 되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은요? 5원이 될 것 같습니다. 5원이 됩니다. 5원이 딱 되는 상태다, 그죠? 그리고 고정비는 우리가 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 안전한계 판매량이, 그죠? 안전한계 판매량은 어떻게 구하냐, 그죠? 안전한계 판매량은 총 판매량에서
그죠? 손익분기 판매량을 그죠? 초과하는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그 안전한 게. 그럼 총 판매량은 지금 현재 보면 고정원가가 10,000원이 증가하면 안전한 게 판매량은 3만 단위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고정원가가 만약에 1,000,000원이 되면, 아니, 10,000,000원이 올라가면 6만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먼저 뭐를 구하느냐 하면, 이때 1번. 손익분기점 있죠. 판매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BPQ는요, 요거는 지금 5원이 5원이니까 5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죠? 고정원가가 지금 5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었는데 기존에 10,000원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요 금액은, 여기 BPQ는 여기, 그죠? 3천 단위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얼마 되죠? 6이니까 5, 6이 여기는 얼마가 되죠? 6만원이니까 12,000? 그죠? 6이니까 12,000 단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2,000 단위가 12,000 단위가 됩니다. 12,000개를 팔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손익분기점. 그러면 총 판매량은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총 판매량은 안전하게 판매량은요. 어떻게 구하느냐면 총 판매량이 지금 현재 15,000개죠. 그죠? 15,000개니까 여기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2,000개가 되니까 결국은 요거 안전하게 판매량은 3,000개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지문은 맞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판매는 3,000 단위가 맞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손익분기점, 이제